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 김향미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웰다잉을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답게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존엄하게 사느냐 하는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또 반대로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평온하면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고들 하지요. 정신건강의 웰다잉은 시작이며 끝이고요.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고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신건강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이듦 속에서 다양한 정신적 변화를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반대로 때로는 감사와 평화가 마음을 채우기도 한답니다. 이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웰다잉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회복과 또 마음의 정돈을 통해서 내 삶의 마지막을 나답게 또 존엄하게 설계하는 강의, 생각하는 100세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두 단원으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이듦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적 변화를 긍정적 변화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므로요, 자연스러운 노화로 정신건강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신건강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아빠들이 은퇴를 합니다. 또 그 연예인들도 어느 정도 되면 또 다 은퇴를 하죠. 또 예쁘게 키운 자녀들이 이제는 다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존재인가 하는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회적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니까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체적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력이나 또 청력, 근력, 또 기억력 이런 것들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죠. 시력, 눈이 나빠지니까 우리가 돋보기를 안 쓰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청력이 약해져서요, 또 보청기를 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쥐는 힘, 근력이 약해져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기도 한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요, 우리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어느 주부가 리모컨을 하루 종일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냉동실에서 찾았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이어지곤 하죠. 특히 인지기능 저하는요, 불안증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병의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몰입감과 외로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또 배우자와의 사별로 또 배우자 자리에 부재,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죠. 이런 것들은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키면서요, 우울감을 높인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내면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병이 된다고 하죠. 네 번째로는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답니다.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불안감이 증가하기 마련이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생각하면요, 정신적인 불안이 너무 커져서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 즉 웰다잉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대해 회고하거나 후회할 때 내가 잘 살아왔을까?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걸, 나 저거는 그렇게 할 걸, 껄껄 하면서 후회나 미련이 남으면요, 감정적으로 아주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게 많죠. 여섯 번째로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큰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점점 감당이 안 되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면요, 불안과 혼란을 유발합니다. 특히 낯선 환경은 인지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요, 경제적 불안입니다. 우리가 노후 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비, 또 생활비 이런 부담이 커지게 되죠. 또 불투명한 미래, 그것은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자존감과 또 삶의 만족도가 하염없이 추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여덟 번째는 감정 표현의 단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아야 돼.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문화적 인식으로 인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 과잉과 디지털의 격차.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편함은 우리를 소외감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소외감을 엄청 크게 만들죠.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더라도 키오스크 사용할 수 아시나요? 또 핸드폰 기능이 너무나도 좋아지지만 저희가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또 특히 AI, 인공지능, 또 로봇, 요새 또 핫 이슈죠? 챗 GPT.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니어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적 고립은 사회적 연결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예요. 삶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 시기입니다. 제2의 인생 시작,
이렇게들 말들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인생은 60부터야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찾게 되면 정말로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더욱더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죠. 또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늘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의 문은 희망을 향해 열려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은 또 두려움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이듦과 함께 두려움을 향해 열려 있는 부종의 문으로 정신적 건강 변화 요인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나이듦과 손잡고 희망을 향해 열려 있는 긍정의 문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나이듦의 긍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삶의 통찰력이 증가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삶을 깊이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감정 기복이 줄고요. 평온함과 인내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많이 죽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감정의 안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수용력 향상입니다. 외모나 성취에 대한 집착이 줄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슈퍼에만 나가도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갔어요. 머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관계가 정리된다고 해요.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줄이고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게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할까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므로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에 대한 탐색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본질과 또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 감사와 용서의 감정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와 용서를 실천하려는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얘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때는 이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못했어. 이런 것들을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용서의 감정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죽음에 대한 수용력이에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 웰다잉에서 교육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표현의 자유로움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답게 살아갔다고 하네요.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시니어들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책임감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죠. 지혜를 나누고요.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또 유산정리를 해서 많은 부분 또 기부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정의 문으로 나가서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의 문으로 나가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됐을까 이렇게 긍정의 문을 나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긍정의 문인가요? 아니면 부정의 문인가요?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제가 우문을 할지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부정적 변화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 변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웰다잉 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서전 쓰기입니다. 웰다잉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이 자서전 쓰기거든요. 자서전 쓰기 해보고요. 또 나의 사진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인생을 돌아보는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서전 쓰기, 사진 정리, 감사 표현을 많이 할 경우에 자아 성찰 시간이 증가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 웰다잉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또 자식과 친구들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유언장 쓰기는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우리가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써보는 유언장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게도 웰다잉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거부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죽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결론은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화해와 용서, 또 감사 편지, 여기 마지막 인사, 생전 이별식이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서 화해를 한다든지 또 이 친구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젊었을 땐 그랬으나 이제는 나이 들면서 그 부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든지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나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 감사 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다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생전 이별식은 뭐냐면요. 초대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를 하고 지인들을 불러서 마지막을 정말 이벤트 같이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요. 이런 일들을 하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은요. 주관적이고도요. 주도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도적으로 주변 관리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또 웰다잉에서는 또 버킷리스트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나답게 꾸미고 또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버킷리스트 하면서 못했던 거를 하면서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 표현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물질보다는 상황에 따른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중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요, 웰다잉 교육으로 충분히 긍정적 변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일단 킵하고요. 이번에는 정신 건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뉴로빅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뉴로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뇌신경세포인 뉴런과 또 유산소 운동을 뜻하는 에어로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뉴로빅이라고 칭하게 됐어요. 이거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로렌스 씨 가츠 박사가 2004년에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뉴로빅은 도대체 뭘까? 이것은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 뉴로빅의 원리가 뭐지? 한번 알아보죠. 뉴로빅의 원리는 익숙하지 않은 활동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감각을 활용해서요, 새로운 자극을 마구마구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퍼즐이나 퀴즈 등을 풀어서요, 두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두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줘서 치매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10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도 손 사용입니다. 비주도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주도적인 손 사용하는 게 있고 비주도 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젓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하고 글쓰기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바꿔보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번 해봅니다. 또 글씨 쓰기도 왼손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10%나 향상된다고 하네요. 또 다른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손으로 양치질 하기입니다. 이거는요, 집중력이 1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참 증명을 해 보였어요. 집에서 저도 이 운동을 하면서 왼손으로 양치질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잇몸을 확 찌르게 됩니다. 제대로 칫솔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하고 칫솔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양치질을 왼손으로 한다면, 비주도 손을 사용해서 한다면 집중력 10% 향상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길 산책, 이런 것이 있네요. 새로운 길 산책, 우리가 댕댕이를 데리고 산책을 매일 나가죠. 그런데 요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은 윗동네를 산책을 했어. 그러면 내일은 아랫동네를 산책을 하는 거죠. 같은 공원이라도요, 오른쪽으로 돌까? 그거와 오늘은 왼쪽으로 돌아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눈에 비춰지는 환경이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지? 하면서 뇌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산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네 번째, 새로운 요리법 시도입니다. 보통 집에서 이것저것을 넣어서 새롭게 요리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제가 TV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아이스크림 집인데 거기에 메뉴가
고수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기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나오셔서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다고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맛을 상상하지는 못하지만,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바로 그 고수 아이스크림이 자극을 하는 거죠. 미각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창의력을 15%나 향상한다고 합니다. 또 냄새 맡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 맡는데 치매 위험 10%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냄새 맡는 게 치매 위험을 감소한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약간 있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냄새가 안 맡아져. 이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치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 코가 막혔나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그게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냄새로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으면서 명상을 한다거나 또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또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번째, 이거는 촉각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촉각의 그 기능으로 우리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눈 감고 눈 감고 옷 고르기입니다. 아, 오늘 외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입지? 아,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요. 눈을 감고 손으로 이렇게 옷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촉각으로만 실크를 찾으시면 돼요. 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네요. 7번째로는 라디오 듣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아요. 예전에는 라디오가 전부였죠. 그런데 요새는 TV가 나오고 또 TV에서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TV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래 자막을 다 깔아줍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또 이렇게 다 보면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냥 쓱 지나쳐도 알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자막이 있습니까? 자막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2번, 3번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집중해서 우리가 멘트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10% 향상한다고 합니다. 8번째예요. 친구와 퀴즈를 내면서 서로 맞추거나 또 퍼즐, 조그마한 퍼즐 많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친구와 퀴즈를 나누고 웃고 떠들면 우울증이 감소가 되고요. 또 퍼즐을 맞추다 보면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뉴로비 일종의 그 한 방법인 거죠. 마지막, 순서 바꿔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밥 먹고 입 닦고 세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꼭 씻어야 돼. 씻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드시는 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살짝 우리가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바꿔보면 뇌에서 이런데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순서대로 안 하지? 이러면서 뇌가 긴장하면서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뇌 유연성이 증가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뉴로빅의 활동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쭉 얘기한 거에 중간중간 제가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효과가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공간지각력이 향상되고요. 또 뇌의 노화 예방 및 치매 위험이 감소됩니다.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특히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서요. 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네요. 특히요, 시니어들에게는 인지 자극과 감각 통합 훈련으로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효과가 큰데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죠. 열심히 한번 참여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요거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하면요, 동기부여가 더 된다고 하네요. 가족과 하니까 더 으쌰으쌰 되겠죠?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 오늘은 오른쪽으로 돌았네. 오늘은 왼쪽을 돌았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요, 나의 운동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건 좋은 자료입니다. 나중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찾아보고 읽어보면 힘이 나는 아주 좋은 자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니어 TV를 시청하신 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단하게 왼손으로 쓰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쓰지? 이것도 매일매일 생각하려 하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집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내용이 짤막한 동시집. 이 동시집을 하나 사서 매일 시 한 편씩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왼손으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잡기도 힘들어요. 연필 잡기도 힘들고 막 꼬불 그렇게 해집니다. 글씨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만 점점 글씨가 이뻐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뇌에 자극을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걸 한번 해봅니다. A4 용지를 나눠드리고 왼손으로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이 문구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저와.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씨가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요거는 꼭 적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왼손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뉴로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인력 아시죠? 인력은 매일 한 장씩 뜨는 달력입니다. 거기에는 일정을 적거나 메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비교적 달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게 가능하고요. 큰 글씨 아주 숫자가 엄청 크죠. 그래서 시니어와 친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력을 왜 쓸까? 장점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매일매일 날짜를 체크합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은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구나. 이런 거를 계속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뇌 해마가 활성화된다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의 활성화 이렇게 되면 무엇에 좋죠?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쓰다 보면요. 단기 기억력 중에서도 단기 기억력이 10에서 15% 향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의 장점은 정서 안정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생활 패턴으로 딱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달력을 뜯어 거기에 메모가 된 것들로 행동을 옮겨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생활 패턴으로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된다고 해요. 오늘 무슨 약속이 있었는데 뭐였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미리 메모를 하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24년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소소한 목표를 정하게 되죠. 거기다 메모를 하려면 소소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뜯을 때, 오, 목표 달성을 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죠.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다 보니 제가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력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인력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력과 웰다잉인데 웰다잉의 인력이 무슨 상관이야? 지금 웰다잉 강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웰다잉은 오늘 하루 잘 살기, 오늘 하루 최선을 해서 잘 살기라는 웰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을 뜯는 그 순간부터 웰다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암시법을 소개합니다. 자기 암시법이 뭘까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요, 마음과 뇌를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뇌신경 가소성, 이것은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자극해서 긍정적 신경 경로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된 긍정 문구는요, 또 전전두엽을 활성화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전두엽이 뭔데 활성화를 촉진시켜 주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잠깐 전전두엽이 무엇인가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전두엽은요,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곳으로 또 모든 행위를 최종적으로 명령해서 자발적 의지를 생성시키고 또 창조성과 감정 조절 등 모든 행동을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아주 촉진을 시켜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특히 단기간의 기억을 저장하는 작업 기억,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하는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기 암시법을 어떻게 해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침실이 좋아. 그러면 침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 문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매일 아침이든 매일 저녁이든 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거울 앞에서 3번에서 5번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 문구를 본인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자기 암시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만약에 조금 길게 한다 그러면 10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긍정 문구는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너무 길게 쓰는 것은 그거 읽는 것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개인적인 것을 내가 한다면 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긍정적인 이웃집 아줌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울증 감소가 10에서 15%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20%나 향상이 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도 완화된대요. 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합니다. 왜?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긍정적 사고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웰다잉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웰다잉 교육 중에서요, 생명 존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암시법을 실천하면 긍정적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뿜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 주의사항 뭘까요? 먼저 즉각적인 효과나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기 바래요. 오늘 긍정적인 말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오늘 건강해졌어. 이 말을 했다고 바로 건강해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과도한 기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정 문구 대신 긍정적 문구를 사용하라. 조금 어렵죠. 이거를 한번 풀어보면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적인 게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요. 어떻게 바꾸냐?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나는 건강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하기 싫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거 뭐 거울 보고 하는 게 너무 조금 남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잠시 중단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좋자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무리가 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정신건강 운동의 일환으로서 또 뉴로빅 운동과 또 인력 사용하기, 또 긍정적 자기 암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변화도 겪고요, 또 정신적인 변화도 겪습니다. 정서적 차원에서도 깊은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 인생의 성숙 과정이라고 인식하시고요. 차분히 웰다잉을 준비하신다면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인생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생각하는 100세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방법을 그냥 아는 것과 방법대로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꼭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다잉의 핵심인 건강, 또 정신건강 주제로 생각하는 100세를 강의했습니다. 저는 웰다잉 전문 강사 김양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